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참 전 세계 시장이 장이 참 좋죠. 근데 우리나라만 또 왕따를 당하고 있죠. 어저께 우리나라가 상승을 하려다가 장중한 때 지수가 뭐 마이너스까지 가다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시장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일단 다음 주에 컷드롭으로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권, 그러니까 선물 옵션 만기권에 접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무슨 의도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어저께나 그저께 결국 시장의 발목을 잡은 건 기관이죠. 기관이 그저께는 현물을 팔아서 어저께 발목을 잡았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선물에서 주가가 끌어올렸을 때 선물 매도 쳐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또 저점을 다시 매수해서 끌어올렸다가 또 매도 쳐서 끌어내리고, 그리고 막판에 저점에서 매수해서 끝나서 결과적으로 보면 기관이 방어를 했구나 이런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시장을 완전히 유린해버렸죠. 우리나라 시장을 기관이 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 시장에서 주가가 박스권을 형성할 거라는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드 환매 물량이나 이런 물량으로 주가를 일단은 눌렀죠. 근데 미국이나 유로존이 다 튀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난감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 선물까지도 기관이 거의 8,000개 이상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손해가 가중되죠. 그래서 아마 고점에서 매도 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단타를 쳐서 혹시 올라갈 거에 대비한 손실 부분을 만회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들이 선물을 15,000개 이상 매수를 해놔가지고 주가가 더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계속 움켜진다 그래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올라갈 때 좀 풀어주고 내려오고 해야 되는데, 선물에서 약간 꼬여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시장을 좀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끝난 모습 보시면 또 신고가를 쳤죠. 장중에 쳤습니다. 그리고 약간 상승폭을 줄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죠. 어떤 의견이 분분하냐면 불마켓이냐, 곧 조정이 올 것이냐. 실제로 미국에서 그 최고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는데 환호를 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두려움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슈캐스터 문제도 아직 발효가 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고, 실업률도 역시 지금 7.9%대에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될지 이러한 우려감이 또 있죠. 그러다 이탈리아 문제로 인해서 유로존이 재발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곳곳에 리스크가 있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 없이 올라가고 있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불안한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유명한 인물들 중에서는 버핏처럼 이제 지금은 주식을 더 매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폭락장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시장을 상당히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라고 본다면 결국 FRB에 많은 투자가들은 의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FRB가 계속해서 양적 완화의 지속을 언급하고 있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죠. 특히 우리가 주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자금이 몰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오고 있는데, 올 상반기만 해도 미국에서는 한 200억 달러 정도가 시장으로 유입됐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연준에 예치되어 있는 1조 5천억 달러 정도의 돈이 시장으로 풀려나올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 또 있죠. 이렇게 된다면 시장은 돈의 힘에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장 미국도 상승을 했죠. 오늘 상승한 것은 주택융자 건수가 신청 건수가 상당히 좀 늘었고, 또 ADP 민간 고용도 역시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개선되면서 내일이죠. 내일 발표되는 실업률의 기대치가 커지는 상황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이 7.9%인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률이 7.9%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주가는 또 한 번 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장이 결국에서는 새로운 고점을 형성하면서 글로벌장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로존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유로존 통화정책회의 있죠. 오늘 밤에 ECB에서
어떤 결과를 주는지 아무것도 없이 지나간다면 약간 기대치가 무너질 수 있고요. 혹시라도 금리나 소폭의 금리 인하나 왜냐하면 지금 0.75 정도가 있기 때문에 FRB와는 0.5 정도가 갭이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 여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금률 마이너스로 가는지 이것은 이제 이 두 가지는 엔화 약세화돼서 견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미 재무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엔화 약세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약세를 위해서 일본이 외채 매입에 대한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국채를 계속해서 매입하는 과정 속에서도 양적 완화로 인해서 더 이상 엔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엔저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외채 매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오늘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그 우려에 대해서 미리 견제구를 하나 날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 견제구 중에서 예금리 마이너스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LTRO에서 돈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그 돈의 거의 절반 정도가 다시 22로 들어가서 지금 고여 있거든요. 이걸 풀어주는 작업을 했다면 미국에서도 역시 풀어줄 수 있고 영남에서도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는 기존에 풀어준 유동성이 다시 크게 활동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슈퍼 버블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존에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이탈리아 문제죠. 이탈리아로 인해서 반긴축 기류가 시장에 흘러나오면서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도 거기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긴축 완화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위기가 시장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은 오히려 긴축보다는 오히려 성장 쪽에 방점을 찍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이러한 어떤 반기류로 인해서 ECB가 오늘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떠한 결과를 주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지금 일본이 상당히 중요하죠. 일본 어저께도 상승을 했는데요. 일본은 지금 그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뭘 할 것인지 뭐든지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그 구로다 총재와 이와타 부총재의 얘기죠. 근데 도대체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기들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 경제학자가 새로운 방향에 대해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장이 큰 상승을 하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어도 좀 견뎌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해보죠. 다우 오늘도 또 양봉으로 끝나는 모습이죠. 거래량이 터져야 조정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는데 거래량 자체가 없다는 것이 좀 특이한 경우이고요. 그 얘기는 매도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영국이죠. 어저께 치고 가다가 약간 밀리는 모습이죠. 윗꼬리가 길어지는 비석형, 그러니까 십자 도지 모습이지만 추세 반전이냐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프랑스도 돌파하다가 약간 눌리는 모습이고요. 자, 우리나라 어저께 음봉만 3개가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시장을 너무 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세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견뎌주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4시 반에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5층에서 강연회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